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허만기입니다. 저는 분명한 두 가지의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과 그 다음에 명예회복,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동영상을 찍으면서 당원 여러분에게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히고 최고위원 선거에서의 정치적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20일 날에 찍는 20일 날에 국회에서 열리는 정견 발표에서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는 당에 대한 요망사항이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문자를 받아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공약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우리 당에서 제가 스스로 할 일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정광용, 정광택이 새누리당의 몰락을 촉진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애국당의 성공적인 창당, 세 번째는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서울시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의원을 확대하고, 이 세 가지만 하면 저는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중순경에 중앙당 운영위원직을 스스로 버리고 9월 중순까지 2개월 반 동안 제가 평당원 신분으로 서울시대 서명운동 현장을 우리 당원들과 함께 열심히 누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그 다음에 서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보람있고 제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너무나 보람있고 행복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심의 바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꾼에게는 어떠한 당직도 거추장스러운 비단옷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석에서는 평당원 신분이 가장 훌륭한 그런 당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월 중순을 넘기면서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중앙당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9월 27일 경기도당을 시작으로 3.10 안국항쟁연대, 경남우파 시민연대, 그 다음에 구국전사들, 999길 대나무들, 대한애국 여성연합, 다음에는 무궁화 애국단, 오직 대통령은 박근혜, 자유대한 호국단, 자유청년단, 호국전사, 자유대한 호국단 청년포럼, 이런 우리 당내의 단체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의 정상화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서 다양한 당원들의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고 창구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국가 지도자급 지도자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원진 원내 대표 겸 저희 당의 공동대표께서는 지난 10일부터 목숨을 건 단식투쟁에 돌입해 있고, 나머지 지도자들도 좌파 정부의 총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의 지도자급이 아닌 우리 같은 평당원들은 국가 지도자급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당도 쓸어야 되고 때로는 운전도 해야 되고
경호도 해야 되고 어떤 때에는 위험한 일에 앞장서서 희생해야 되는 행동대장 노릇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정광택, 정광용이의 일당과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1호로 제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5개나 당했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당을 위해서 10명 중에서 7명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3명의 돌팔매는 언제든지 제가 맞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팔매를 맞으면서 앞으로 계속 당원들을 위해서 제가 전진을 하겠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2가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당원들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오는 얘기가 JTBC 손석희의 태블릿 PC 실제 주인인 실제 사용자인 신혜원 씨 기자회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이 내용인데 저는 지난 7일 날 토요일이죠. 12시경에 우리 평당원 카페에 올라온 변희재 의장의 글을 보았습니다. 신혜원 씨를 애타게 찾고 있다. 여러 군데 연락해서 꼭 만나서 어떤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봤을 때 그 신혜원 씨가 옛날에 2012년도에 우리 서강 발언 포럼에서 함께 열심히 일했던 그런 신혜원 씨임을 제가 직감하고 바로 전화를 걸어서 영등포 모처에서 1시간 후에 만나게 됐고 제가 변희재 의장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 대신 사진을 찍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초등학교 자녀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엄마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조건으로 변희재 의장이 계시는 곳으로 제가 모시고 갔고 그 자리에서 신혜원 씨를 설득해서 제가 007 작전 같은 기자회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같이 저는 신혜원 씨 신변 보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변희재 의장과 우리 선임 보좌관께서는 국회 기자회견 일정, 그 다음에 기자회견문 조정 이런 것을 위해서 그날 저녁에 12시가 넘도록 굉장히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국회에 모시고 와서 국회에 앉혀놓고 보도자료를 뿌릴 때까지 제가 이상 없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11시에 기자회견 그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 제가 함께 배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8일 기자회견 후에 MBC 메인 뉴스에 1분 40여 초 보도를 해줬고 다른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일본의 NHK 방송에서는 특종을 해줬습니다. 특히 어떤 언론에서는 금방 보셨지만 신혜원의 박근혜 구출작전 180도 뒤집었다 이런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애국당이 탄핵정국과 태블릿 PC의 이런 주도권을 완전히 잡게 됐고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우리 대한애국당이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가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체크해 보니까 전국에 천만인 서명운동 현장에서도 MBC 뉴스 등 방송을 보았다면서
우리 서명운동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고,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강북구의 서명운동 현장에서는 입당원서를 받았는데 30대가 30%, 그러니까 100명 중 30명 정도가 30대라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그 뒤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나 이런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신혜원 씨를 잘 신변보호해서 이상 없도록 해달라.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혜원 씨는 저하고 12년 차이 서강대 같은 울타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년 차이면 뭐 과도 틀리니까 완전 남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분의 어떤 그 국가관, 투철한 그 국가관과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기 때문에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됐고, 끈끈한 어떤 인맥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승낙해줘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우리 대한애국당을 위해서 순간순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의 변곡점에서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일은 우리 당을 위해서 찾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대한애국당의 최고위원으로서의 비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지만 강한 정당, 그러니까 강소정당의 우리 대한애국당의 실정에 맞게 저는 서울 프로젝트와 대구 달서 특단의 프로젝트를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서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현실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구 달서 프로젝트는 대구 달서 의원이신 구상모 의원에게도 말씀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중앙당 집행부에 전달하는 그런 당원들 간의 갈등을 또 해소하고 그 다음에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하는 평당원 스타일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고 바로 해야 되는데 뉴미디어 지원단 또는 감시단을 만들어서 SNS 최전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미용 사무총장님과 변희재 정책위 의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평당원 카페에 일명 필명 닉네임 그냥님, 그 다음에 1030님 이런 분들이 몇 명만 지원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동시에 1000명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한 서명운동 지원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각 지역, 서울을 물론 각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열심히 받고 계시는, 그 다음에 입당원서를 받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을 지원단을 만들어서 전국 각지 시군구에 한 개씩 서명운동 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서명운동 본부를 통해서 연말까지 10만 명의 책임당원, 100만 명의 일반 당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타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정광택, 정광용이하고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이런 정당이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벤처 정당으로서 당원들이 대부분 다 자원봉사로 벤처 정당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기본 원칙에 바탕을 두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저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의 정치적 목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과 무죄 석방,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우리 당에서 배출하는 거, 이 두 가지의 정치적 목표가 저하고 같다면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바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11월 초에 뽑히는 새로운 서울시장 위원장과 협조해서 25개 구에 어떤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제가 2014년도에 구청장 후보 25개 구청장 후보의 조직 홍보팀장들을 묶어 가지고 SNS 사단인 누리미디어 포럼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25개 구를 조직화시키는 작업에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또 다른 한 표가 있다면 우리 당이 미래 세대를 위한 100년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후보인 한근영 후보에게 던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